24페이지에 있는 구치부에 적용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구치부에 있는 치아를 대충 한번 그려보면 책에 나와 있는 그림으로 봐서는 상악대구치로 보이는데요. 상악대구치의 경우는 나중에 나오지만 루트가 3개이죠. 3개. 네, 보통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식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이 부분 그림 조금 잘못됐네요. 제가 잠깐 수정을 하겠습니다. 뭐 대충 그리는 거라서 꼭 맞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개념에 맞춰서 그려야 되는 게 좋겠죠. 그죠? 네, 이렇게 그린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지금 봐서, 대구치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대구치 역시 여기서도 이제, 보았을 때, 이런 식 형태의 대략 방향이 나오게 되잖아요. 이 방향이 나올 때 여기 위에 있는 부분 뭐죠? 교합 쪽이죠. 그죠? 그러니까 오클루잘 마진이 되는 겁니다. 오클루잘 마진. 그리고 옆쪽에 있는 거 사실은 딱히 정확하게 구분되는 건 어디서부터가 딱 그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이쪽을 그 뒤쪽이라기보다는 디스탈 쪽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면 디스탈 마진이 됩니다. 나중에 나오는데 대개 이제 그 치아의 근심과 원심을 구분하는 여러 가지 상징 중에서 하나가 있는데, 이 상징 중에서 지금 루트가 뒤로 휘어집니다. 그러니까 루트가 디스탈 쪽으로 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원심 쪽으로 휘어져 있기 때문에 이 그림으로 봤을 때 이쪽이 디스탈이 대충 맞는 거죠. 그리고 앞쪽에 있는 이 부분은 이제 미지얼 마진이 되는 겁니다. 미지얼 마진. 자, 아래쪽은 뭐 그때랑 마찬가지로 서비컬 마진이 되겠죠. 서비컬 마진. 네, 이 치아는 지금 상악 치아를 이렇게 돌려놓고 본 모습인데요. 굳이 따지자면은 상악 우측 제1대구치나 제2대구치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그럼 이 치아를 이제 인전면 쪽에서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인전면 쪽에서 보면 책에 나와 있는 그림에서 그대로 그렸는데요. 25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림에서 이게 인전면에서 본다고 하면 이건 또 하악대구치를 그려놨네요. 하악대구치를 그려놓은 모습이니까 상악이 아닙니다. 상악이라면 인전면에서 보았을 경우에 루트가 팔라탈 루트랑 버칼 루트 사이에 이렇게 구멍이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는 걸로 봐서는 지금 이거는 상악이 아니라 하악이겠네요. 그죠? 하악치아가 되겠고, 뭐 그런 것들이 시험에 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볼 때 조금만 생각해 보면 금방 아실 수 있는데, 대략 이렇게 평행사변형의 모습이 나오는데 뭐 여기서도 오클루잘 마진이 되겠고, 이 위에 있는 부분이 되겠고, 이쪽이 링구얼 마진, 이쪽이 버컬 마진. 뭐 협측에 있다고 하면, 나중에 배우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그 치아 형태에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이 평행사변형의 모양에 따라서 어디가 링구알인지 어디가 그거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역시 서비컬 마진. 이 되겠죠. 네,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지금 위에 오클루잘 서피스가 있기 때문에 오클루잘 자체에서도 면이 나옵니다. 즉 육면체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오클루잘 서피스에서도 대략적으로 구분이 마진을 잡아야 되겠죠. 네, 또 요거는 상악 대구치의 그림이 나와 있네요. 상악 대구치의 그림. 보통 여기 안에 있는 이렇게 복잡한 그루브들이 있는데, 요것들은 사실 여러분들 뭐 그 음악에 나오는 그런 그루브하고, 여기 있는 그루브는 사실은 골짜기, 개울 이런 뜻이죠. 자, 요 치아 이제 이 상악 제1 대구치나 제2 대구치를 이렇게 교합면에서 보았을 때의 모양이 되겠는데요. 교합면에서 모양을 보았을 때 이 모양을 보면 사실 상악 제1 대구치인지 하악 제1대구치인지 모양을 구분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데, 뭐 제가 그림을 잘 그리진 않았으니까 뭐 대략 이런 모습
형태, 이것도 평행사변형이라고 보시면 이 모양이 지금 교합면에서 본 혹은 교합 측에서 본 모양이죠. 교합 측에서 본 모양이 되겠습니다. 교합 측에서 본 모양이고, 네, 요거는 지금 이걸 링구알로 기준으로 하면은 근심 측에서 본 치아가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협측에서 보았을 때 모양이죠. 협측에서 보았을 때 모양이고, 어쨌든 교합측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교합측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이 협측연이 되겠습니다. 협측연이 돼서 버컬 마진, 그리고 이쪽이 미지얼 마진, 이쪽이 상악이니까 펠라탈 마진이나 혹은 뭐 링구알 마진. 여러분들 하실 때 그냥 링구알이라고 쓰시는 것이 더 사실은 편합니다. 나중에 커스프 이름을 쓸 때도 계속 이런 식으로 쓰기 때문에 링구알 쪽을 쓰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자, 이 뒤쪽은 뭐 그렇지만 좀 엣지 있게 보이고 싶은 팔레탈이라고 쓰셔도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디스탈 마진이 되는 거죠. 육면체처럼 생겼기 때문에 보시는 방향에 의해서 각각 4개의 마진이 나온다라는 것을 대충 알 수 있겠습니다. 자, 25페이지까지 저희가 했습니다. 페이지에 있는 각, 우각, 앵글. 네. 기본적으로는 옛날 책들을 기준으로 이거 요즘도 쓰고 있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라인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는 뭐 방향이라든가 대략의 위치를 알기 위해서 생각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셔야지, 이게 무슨 수학적 도형에 나오는, 입체 도형에 나오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입체 도형을 기준으로 해서 대충 지금 여기에 나오는 선각, 뭐 능각이라고 부르는데 라인 앵글이라고 부르는 것들인데요. 가끔씩 사용되는 용어인데, 이 용어는 선상의 각을 얘기하는 걸로, 엄격히 말하자면 두 면이 만나는 방향에 따라서 각이 변하기 때문에 일정한 값은 아니지만, 이게 그러니까 그 앵글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측정하는 그런 걸로 생각하시다기보다 이 각은 일종의 모서리를 가리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간 단축을 위해서 제가 미리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전치부의 좌측에 있는 게 전치부가 되겠죠. 이제 대충 이제 감이 잡히실 텐데, 이 전치부에서는 선각이 4개 혹은 6개가 존재합니다. 4개 혹은 6개가 존재하는데, 일반적으로는 그 4개가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역시 이것은 그 전치의 인사이즈얼 엣지 부분이 달아서, 인사이즈얼 엣지가 아니라 인사이즈얼 서피스로 잡느냐 안 잡느냐에 따라서 되는 거고요. 구치에서는 총 8개의 선각이 존재합니다. 육면체를 생각하셨을 때 육면체를 생각하시면은 대충 될 것 같아요. 구치부에서 이제 모서리가 총 8개가 생기는데, 실제로 이제 정육면체의 모서리는 12개인데, 치은 쪽에 닿아 있는 부분에 있는 4개의 모서리에는 당연히 루트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라인 앵글이 없거든요. 그래서 총 8개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먼저 전치부를 한번 보시는데, 기본적으로 이거에 뭐 연습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걸 입체 도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대충 되긴 해요. 그래서 전치부에서 이렇게 안쪽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뭐 여기도 아래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이렇게 라인이 있을 텐데요. 자, 그러면 아까 처음에 나왔었을 때 이제 이 부위를 노란색으로 잠깐 바꾸고, 여기를 이제 인사이즈얼 엣지 부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인사이즈얼 엣지 부분이라고 했는데, 이 엣지 부분이, 이걸 엣지로 생각할 때는 라인 앵글은 총 4개밖에 안 생깁니다. 그래서 이 라인, 여기니까 각각의 서피스가 서로 닿아 있는 부위가 그 라인 앵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인사이즈얼 마진 혹은 인사이즈얼 엣지가 되는 거죠. 인사이즈얼 엣지가 되는 것이고, 여기서 지금 보실 때 이 선은 어디랑 어디가 만난 거예요? 레비알 서피스하고
예, 이쪽을 근심으로 아까 그렸었잖아요. 이쪽이 정중선이라고 보았을 때, 미디언 라인이라고 보았을 때, 이 면은 지금 제가 그리고 있는 X 표시한 이 면은 미지알 서피스입니다. 그래서 이 라인 자체는 항상 근원심을 먼저 씁니다. 미지오 하고 앞쪽은 레이비알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레이비알 라인 앵글 이렇게 부릅니다. 이걸 한글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글자 그대로 바꾸면 됩니다. 근심, 설측, 선각 혹은 능각이라고 부르겠죠. 자,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 이걸 다 가르쳐 드리면 시간이 너무 걸리기 때문에 몇 가지만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데, 자, 이거 처음이니까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편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부분에서는 역시 순측면을 포함하고 있고, 그 다음 디스탈 면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할 때 항상 근심과 원심, 그러니까 미지얼하고 디스탈을 먼저 씁니다. 그래서 이 라인 앵글은 디스탈은 디스토가 됩니다. 연결될 때 디스토 레이비알 라인 앵글이 되는 거죠. 동일한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약간 색깔을 바꿔볼까요? 뒤쪽에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뒤쪽에 있는 링구얼 서피스하고 디스탈 서피스가 서로 만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디스토를 먼저 써서 디스토 링구얼 라인 앵글이 됩니다.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 그러면 여기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이거는 미지오 링구알 라인 앵글이 되겠죠. 그죠? 만약에 인사이절 엣지가 아니라 인사이절 서피스가 되었다. 위에 면이 생겼다라고 하면 앞쪽에 네. 지금 그랬을 때 이 앞쪽 부분이 생겼다라는 거잖아요. 빨간색으로 표시했을 때 이 부분이 앞쪽에 있고 이렇게 위에 면으로 생겼다라고 하면은 인사이절 면이 되면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여기하고 여기에 라인 앵글이 하나 더 생기죠. 물론 아주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에도 라인 앵글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거는 생략을 하고요. 예, 여기에 하고 여기만 라인 앵글이 생긴다라고 보고 지금 제가 그렸던 거에서 네, 좀 다른 색깔로 표시가 나게 하려면 앞쪽에 있는 요 부분 잘 표시가 안 되네요. 핑크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부분, 요 부분은 뭐가 돼요? 요 부분은 일단 순측이잖아요. 순측이 나오고, 그래서 순측을 먼저 쓰고 레이비오 인사이절 라인 앵글이 되는 거죠. 그러면 뒤에 있는 거는 뭐겠어요? 예,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네, 27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구치부의 라인 앵글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총 8개가 됩니다. 8개가 되고 지금 이 그림에서 지금 대략 알 수 있는 게 이 부분은 오클루잘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오클루잘 서피스이고 여기서 정할 때 그냥 기본적으로 이쪽이 미디안 라인이라고 하면 미지얼 서피스, 이쪽을 버칼 서피스라고 이렇게 대충 정할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치부니까 레이비알이라고 하지 않고 제가 버칼로 말씀드렸죠. 버칼로 말씀드리게 됐고, 그러면은 이 면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순서상에서 근심하고 원심을 먼저 쓰는 겁니다. 근심하고 원심을 먼저 쓰는 거고, 오클루잘 인사이절은 제일 마지막에 쓰는 거예요. 그 사이에 버컬하고 반대편 링구알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몇 개만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림에서 이 보이는 부분, 이 부분 보이잖아요. 부분 보이니까 자, 버컬 서피스하고 오클루잘 서피스 사이에 있네요. 버컬 서피스랑 오클루잘 서피스 사이에 있으니까 버코 오클루잘 라인 앵글이 되겠습니다. 그죠? 라인 앵글이 이 부위에는 없는 거예요. 없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은 또 다른 거 어떤 거 한번 해볼까요? 예. 다른 거를 요 부위를 한번 해보면 이 부위에서 지금 안 보이는 게 있잖아요. 안 보이는 건 이렇게 뒤로 가가지고 요런 식으로 생겼을 텐데 이 부위에서 지금 뒤쪽 면에 저희의 그 화면의 뒷면에 안 보이는 부분이 링구알 서피스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쪽에는 미지알 서피스하고 링구알 서피스 사이에 있는 모서리가 되니까 그 부위를 부르는 라인 앵글은 뭐겠어요? 미지오 디스탈 먼저 쓰니까 미지오 레이비알, 미지오 링구알, 미지오
링구얼 라인 앵글 이라고 표시를 하게 됩니다. 이건 뭐 툭툭 튀어나올 정도는 아니고 누군가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한글로 한번 써보시면 근심, 설측, 선각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죠? 점각, 포인트 앵글. 포인트 앵글은 앞에 있는 라인 앵글이 모서리라고 생각한다면 포인트 앵글은 꼭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책에 있는 걸 대충 읽어보면 세 개의 면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꼭지점의 각을 말한다. 점을 빼고 각이라고 하기도 한다. 해서 그냥 앵글이라고도 하고요. 이제 각은 두 선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각점에 세 개의 각이 존재하는 건데 점각은 바라보는 면에서 보이는 두 선이 만드는 각을 가리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치부하고 구치부에서 이제 살펴보면 전치부에서는 기본적으로 점각이 두 개입니다. 두 개. 기본적으로 점각이 두 개인데 마모가 만일에서 인사이저 서피스가 되었을 때는 점각을 이제 4개가 되는 거죠. 자, 그거는 그거는 뭐 빼고 지금 점각이 두 개일 때 기준으로 점각은 어디냐 여기하고 여기 이렇게 두 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이거에서 이제 할 때 그러면은 지금 먼저 그린 게 이게 근심이니까 순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똑같습니다. 일단은 미지알 쪽에 있잖아요. 그죠? 근심하고 원심 중에 어느 쪽이냐? 그러면 먼저 미지알 쪽이니까 미지오를 먼저 써야 돼요. 미지오. 그다음 자, 여기서 만나는 점은 또 뭐하고 이 점은 세 선이 만나는 거니까 세 선이 만나는 건데 네. 세 선이 만나는 건데 이 위에 있는 엣지는 빼는 거니까 여기 나와 있는 미지알 쪽에 있는 순측면하고 순측면하고 그 설측면하고 만나는 거잖아요. 그죠? 순측면하고 선측면하고 만나는 거니까 미지오, 레이비오, 링구알, 포인트 앵글 혹은 그냥 앵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그 만나는 면 3개가 만나서 꼭지점이 되니까 모서리 3개가 만나서 꼭지점이 되기도 하지만 면 3개가 만나서 꼭지점이 되니까 그 면의 이름을 넣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면의 이름을 넣을 때 순서만 맞춰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디스탈 쪽에 있는 거니까 디스토 뭐죠? 디스토 역시 앞면에 있는 레이비오, 링구알, 포인트 앵글이 되겠습니다. 포인트 앵글이 돼서 굳이 이것을 말씀드린 이름을 한글로 바꾼다라고 하면은 원심 글자 그대로 따라서 쓰면 됩니다. 순측, 설측, 점각 혹은 첨각이라고 혹은 각 뭐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 용어는 자주 쓰는 텀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뭐 그래도 알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치과의사니까요. 그러면 이제 대구치로 넘어가 볼까요? 대구치에서 따지면 예를 들어서 뭐 이 점을 한번 해볼까요? 이 점은 그러면 지금 어디가 서로 닿아 있는 거예요? 일단 뒤쪽에 있는 디스탈 서피스하고 닿아 있고 버칼 서피스하고 닿아 있고 오클루잘 서피스가 닿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근원심을 먼저 하는 거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디스토, 그 다음에 버칼, 그 다음에 오클루잘, 포인트 앵글이 됩니다. 원심, 협측, 교합, 첨각이라고 쓰면 되겠죠. 자, 이런 포인트 앵글이 총 몇 개 있어요? 4개 있죠. 아래쪽에는 루트랑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네, 좋습니다. 갑니다. 치아에 있는 구조물들의 정의, 여기 있는 것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치관에 크라운에 존재하는 나온 부위, 나왔다라고 하는 건 볼록한 부위, 융기부, 프라미넌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로 교두,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교두는 커스프
커스프라고 부르죠. 커스프라고 부르게 되고, 일단은 설명을 한번 읽어보면 구치들의 교합면에서 나온 그 작은 산봉우리처럼 튀어나와 있는 부위이고, 일반적으로 4개의 용선을 갖는 피라미드형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약간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습니다.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 끝은 교두정 커스프 팁이라고 부른다. 한편 견치나 소구치에서 보이는 교합 측의 뾰족한 부분을 첨두 혹은 교두첨이라고 부르고, 교두정과 똑같은 뜻으로 쓰인다. 자, 그래서 그 절치에는 교두가 없습니다. 그리고 견치부터가 커스프, 교두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림에 나와 있는 왼쪽에 있는 이 부위가 견치인데, 견치에 있는 커스프가 되겠고요. 역시 30페이지에 나오는 그림 1-25 그림은 제가 그린 건데요. 이 그림에서 보셨을 때 대구치, 상악 제1대구치의 모양인, 상악 제1대구치는 제2대구치의 모양인데, 요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네 부분에 커스프 팁이 있습니다. 커스프 팁이고요. 자, 뭐 여기에서 이제 이 커스프 팁의 이름을 부르는 거 자체도 이제 그냥 생각해 보시면 되겠는데, 대략 이 그림을 보시면 16번이라고 보고, 16번 상악 제1, 그러니까 우측 상악 제1 대구치의 오클루잘 서피스를 보여준다라는 거 이제 빨리 들어오시면 좋은데, 아직 안 되시더라도 상관없고요. 미지얼 서피스 이제 길게 쓰지 않겠습니다. M으로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버컬 서피스, 여기를 링구얼 서피스, 여기를 디스탈 서피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합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되면 여기에 있는 커스프, 자, 이거는 이제 입체적으로 좀 보시면 좋겠는데, 나중에 실습 시간에 그 모형을 보시면 되겠고요. 대략 이렇게 위에서 보면 여기가 산 정상의 능선 같은 부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제가 점으로 찍은 부위가. 그래서 이 모양으로 되어 있으면 여기 노란색 부분이 커스프 팁에 해당되는 부위로서 가장 높은 부위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가장 높은 부위라고 생각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 높은 부위가 있는데, 견치처럼 커스프가 하나인 경우는 무슨 커스프라고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은 그냥 견치에는 커스프가 하나니까요. 자, 이거는 견치의 순측을 보여주는, 순측에서 본 장면이고, 이건 교합 측에서 혹은 교합면을 보여드리는 그림입니다. 여기에서 여기 있는 커스프는 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간단하죠. 미지오, 앞에서 다 배웠으니까 선각이나 첨각을 했을 때 나왔던 그 노미네이션 방법과 동일합니다. 미지오 버칼 커스프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시험에는 이렇게 줄여서 쓰면 안 되지만, 제가 앞으로 필기를 할 때는 좀 약자를 쓰기 위해서 MBC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미지오 버칼 커스프니까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그 상악이라고 하더라도 팔라탈이라는 단어를 별로 쓰지 않는 게 좋다라고 얘기 드렸던 것은 링구알이라는 단어를 쓰는 걸로 통일을 해야지 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보시다시피 MLC 미지오 링구알 커스프, 그리고 여기는 DLC, 그리고 여기는 DBC, 미지오하고 디스탈이 먼저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미지오 디스탈이 먼저 들어가는데, 미지오 디스탈을 동시에 쓰게 되면 미지오 디스탈의 순서로 쓰는 거죠. 근원심의 순서로 쓰는 게 맞고요. 그리고 그 버칼하고 링구알을 먼저 쓸 때도 버칼을 먼저 씁니다. 그래서 버코 링구알이 되는 겁니다. 순서상 미지오 디스탈이 제일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버코 링구알이고, 세 번째가 이제 오클루잘인데, 오클루잘이나 인사이저리 되는데, 자, 오클루조 서비칼 뭐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오클루조 서비칼이라는 순서로 쓸 수도 있는데, 뭐 어쨌든 오클루잘이나 혹은 인사이저리 앞에서 나왔었던 거에서 보면은 제일 이 용어들이 섞여서 쓰일 때 뒤에서 쓰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적으로 교두에서는 4개의 융선이 나온다 라고 했잖아요. 그죠? 교두 용선, 커스프리치 31페이지에 나오는데요. 31페이지에는 교두 용선은 기본적으로는 견치나 구치의 각 교두정에서, 구치라고 하면 소구치랑 대구치를 합한 겁니다. 각 교두정에서 협설 근원심으로 주행하는 융선이다. 그림에 나와 있는 걸 다시 그려보면 이 융선에서 지금 이렇게 자, 요런 사각 형태의 피라미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피라미드 형태에서 나오는 것처럼 커스프 팁을 중심으로 해서 융선 리지라고 그러죠. 이거는 이제 커스프 리지. 예. 교두 융선이 되겠죠. 커스프 리치가 되겠고, 자 그러면 MBC의 커스프 리치 중에서 버칼 커스프 리치가 있겠죠. 이거 버칼 커스프 리치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예, 미지얼 커스프 리치라든가 그런 식으로 부를 수도 있겠습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그 다음 31페이지 아래쪽에 나오는 삼각융선. 삼각융선은 트라이앵귤라, 출자가 틀렸네요. 다시 쓰겠습니다. 트라이앵귤라 리지죠. 네, 거기서는 소구치에 의해서 그려놨는데 실제로는 대구치에도 동일한 게 있습니다. 트라이앵귤라 리치가 되겠고, 구치의 주요 교두정에서, 네, 주요 교두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모든 교두정에서 다 나온다는 건 아니고 주요 교두정에서 교합면의 중심부로 내려오는 삼각형의 융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 그래서 여기서 오클루잘 방향으로 내려오는 이 융선은 트라이앵귤라 형태로 이런 식으로 제법 도드라져요. 그래서 이 부분을 버칼 트라이앵귤라, 예, 미지오 버칼 트라이앵귤라 리치가 되겠죠. 미지오 버칼 트라이앵귤라 리치가 될 텐데, 예, 그런 식으로 쓰고요. 책에 나와 있는 그림은 상악 제일 소구치에서는 상악 제일 소구치의 경우에는 커스프가 두 개밖에 없죠. 앞쪽에서 나왔던 것처럼 쌍두치라고 해서 바이커스피드 해서 버칼 커스프하고 링구얼 커스프 두 가지밖에 없고, 이 버칼 커스프에서 내려오는 것이 도드라지게 삼각형 형태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삼각형은 지금 제가 그리자면 이게 삼각형이에요. 이 부분이 삼각형이 돼서 이게 트라이앵귤라 리지가 되는 거죠. 이 트라이앵귤라 리지는 좀 강대에서 치아의 구조 스트럭처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건 링구얼 트라이앵귤라 리지인데, 링구얼 트라이앵귤라 리지는 링구얼 커스프 팁이 버칼 커스프 팁에 비해서 약간 낮기 때문에 조금 약합니다. 관련돼서 자세한 것은 나중에 다시 각각의 개별 치아 시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 넘어갑니다. 변연융선. 예, 발음하기가 좀 좋지 않은데 변연융선입니다. 예, 마지날 리지죠. 마지날 리지. 마지날 변연에 있는 리지라는 뜻으로, 예, 역시 이것 나중에 보존학 시간에 나오는데 이 마지날 리지를 어느 정도 보존하는 것들이 꽤 중요합니다. 꽤 중요한 것 이유는 치아의 스트럭처럴 인테그리티를 위해서, 여기가 이제 치질이 좀 풍부한, 치질이라고 하면은 학문에 생기는 그 질환 얘기가 아니라 치아의 투스 머트리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아의 그를 구성하고 있는 그 경조직이 풍부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삭제를 해서, 그러니까 없애버리고 나면 치아가 많이 약화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대표적인 부분이 이 마지날 리지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어요. 그래서 변연융선 이라고 하고요. 왼쪽에 보이시는 그림은 상악 중절치의 설측면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설측면, 여러분들이 혀로 약간 만져보셔도 되는데, 상악 중절치를 이렇게 빼서 본다거나 혹은 뭐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마치 숟가락이나 삽처럼 생겼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어요. 삽이라고 할 때 삽에도 보면 이런 식으로 삽이 생겼으면 삽의 가장자리에 뜬 모래가 바깥으로 퍼져 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약간의 올라온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삽이라고 보면, 삽이라고 봤을 때, 그래서 치아에서 양옆에 이렇게 약간 올라온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마지날 리지라고 부르죠. 예를 들어서 여기가 미지알이고 여기가 디스탈이라고 하면 이건 미지알 마지날 리지가 되고 여기는 디스탈 마지날 리지가 되는 겁니다. 예, 반대로 지금 오른편에 나와 있는 그림은 하악 제1대구치의 그림인데요. 하악 제1대구치는 굉장히 큰 치아이죠. 앞서서 말씀드렸던 부분에 이 하악 제1대구치는 커스프가 총 5개가 있어요. 총 5개가 있어서 나중에 나오지만, 대략 커스프의 위치를 보시면 이렇게 5개가 있는데, 이 5개 중에서 여기에 있는 커스프는 되게 작아서 디스탈 커스프라고 부르는 커스프가 있는데, 이 커스프는 좀 작은 커스프고요. 죄송합니다. 이게 디스탈입니다. 디스탈이고요. 모양만 봐도 그거가 디스탈인 건데, 디스탈이고 여기가 미지알이고 여기가 버컬이고 여기가 링구알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커스프가 총 5개 있고,
요 작은 커스프를 빼놓은 4개의 커스프에서는 각각의 트라이앵귤라 리지, 말씀드렸다시피 그 구치의 주요 교두정에서 교환면 중심부로 내려오는 삼각형의 융선이 있어요. 하나만 대충 그려본다고 하면 여기에서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삼각형 형태를 띠면서 내려오는 융선이 있습니다. 이런 융선들이 이렇게 있는 형태이고, 여기에서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융선이 있는데, 이거 이제 트라이앵귤러 리치가 되겠고, 이 트라이앵귤러 리치에서 이 양쪽에 미지얼 쪽 사이드하고 디스탈 쪽 사이드가 여기가 이렇게 살짝 경계를 지어주게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역시 변형 융선이 되겠고, 이쪽은 미지얼 마지널 리치, 이쪽은 디스탈 마지널 리치가 되죠. 일반적으로 어떤 충치가 발생하는 경우에 충치가 많이 발생해 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넘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네, 잘 안 보여서 보이는 색깔 연두색으로 이렇게 해보면 충치가 여기 안에서 이렇게 컨파인 될 수도 있고, 이걸 넘어가서 뒤가 터질 수도 있는데, 그럼 두 면을 이렇게 차지하게 되는 거잖아요. 오클루소 디스탈, 디스토 오클루절, 그러니까 디오 캐비티라고 부르는 방식이 되는데, 이렇게 넘어가서 미지얼 마지널 리치를 넘기지 않으면 좋습니다. 물론 그건 치료를 할 때 일부러 안 넘겨서는 되는 건 아니고요. 상황을 봐서 넘길지 안 넘길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될 수 있으면 이곳을 보존하면 치아 인테그리티가 잘 유지가 되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나중에 이 와동이라고 부르는 캐비티를 형성할 때 있어서 클래스 1 캐비티가 되는지 클래스 2 캐비티가 되는지로 나누게 되는데, 자세한 것은 보존학 시간에서 배우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앞쪽에 그 다음 아래쪽에 나와 있는 4번 횡주융선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횡주융선의 경우에는 지금 그리고 있는 이 하악대구치에서 나타나는 것인데요. 하악대구치 구치 교환면에서 협설측에 있는 두 개의 삼각융선이 서로 연결되어서 교환면을 가르지는 연합융선이 된다. 즉, 이 부위가 두 개의 삼각융선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마치 이런 식으로 일자 형태의 융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어서 이렇게 두 개가 있죠. 하악대구치에는 이런 식으로 하악대구치 그리고 소구치에도 마찬가지인데, 나와 있는 것처럼 소구치 및 하악대구치에서는 이렇게 횡주융선을 볼 수 있다. 횡주융선이고, 횡주융선은 어떻게 됩니까? 영어로는 트랜스버스 리치가 되겠죠. 자, 시험 문제는 어떻게 많이 나오나요? 시험 문제에는 횡주융선이 있는 치아를 고르시오, 혹은 뭐 다음 중 횡주융선이 없는 치아를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슬라이드로 넘어가서 33페이지에 나오는 이제 사주융선으로 넘어가기 전에 지금 상악 제1 소구치를 그려놓은 거에서 여기 나와 있는 버칼 트라이앵귤라 리치랑 링구얼 트라이앵귤라 리치, 이 두 개를 연결한 이 부분 역시 횡주융선, 아까 앞에서 봤었던 트랜스버스 리치 한 번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버스 리치의 다른 예가 되겠습니다. 한편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이제 그 33페이지에 나오는 사주융선이 나오는데, 이 사주융선은 상악 제1대구치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상악 제1대구치는 약간 스퀴즈 되어 있는 평행사변형처럼 생겼는데, 그 앞 면측에서 볼 때, 이 그림에서 보실 때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것 중에서 그러니까 미지오 링구얼 커스프하고 미지오 링구얼 커스프니까 근심 설축 교두이죠. 근심 설축 교두에서 나오는 삼각융선이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 삐딱하게 생겨 있고, 그 다음에 디스토 버칼 커스프, 즉 원심 협측 융선이도 이렇게 좀 비스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돼서 굉장히 강대한 융선을 이루는데, 이 융선을 사주라고 하면 삐딱하게 간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오블리크 리치가 됩니다. 이것은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악 제1, 2 대구치의 아주 전형적인 특징이고, 다른 치아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나왔죠. 조금 전에 앞에서 나왔던 싱글룸 설명 결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첫 번째 나온 절단 결절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단 결절은 사실은 여러분들 나이만 돼도 사실 잘 안 보이는데
어린애들 이가 갓 났을 때 보이고 왜 잘 안 보이느냐 하면 전치의 인사이절 엣지가 굉장히 얇고 날카롭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쓰게 되면 그 부분이 닳아서 면처럼 돼서 앞쪽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각이라든가 첨각 같은 것들이 더 생기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것들이 생기기 이전에 원래 이제 치아의 발생에서 배우시겠지만 이게 세 개가 합쳐져서 치아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은은하게 살짝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러분의 나이에서도 이 설명 결절이 남아 있으신 분들이 가끔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전치 즉 그러니까 중절치나 측절치가 그 인사이절 엣지가 잘 안 닿는 거예요.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서로 이제 입을 다물었을 때 앞니끼리 위앞니랑 아래앞니가 서로 닿는지 한번 잘 살펴보세요. 위앞니랑 아래앞니가 서로 잘 안 닿는 경우에 보통 이제 윗니하고 아랫니가 정상적으로 닿을 때 옆에서 본 모습으로 보면 이런 형태로 이렇게 닿아야 됩니다. 이런 형태로 닿으셔야 되는데 이런 형태로 닿는 것이 있고 이 닿게 되었을 때 닿게 되고 그 다음에 아래턱은 앞으로 이렇게 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그러니까 라면이라든지 그 왜 뭐 쫄면 이렇게 잘 안 끊기는 것들을 이렇게 끊을 때 이게 닿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중에서 어떻게 해도 이게 안 닿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통은 이제 이렇게 닿고 이거 자체가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는데요. 움직이기도 하고 턱을 앞으로 내면 여기까지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아예 이렇게 할 경우에 앞니로 이렇게 서로 맞물리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때 이 앞부분, 이 부분이 갈리면 이 마멜론이라고 부르는 부분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벌써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절단 결절이 되겠고요. 절단 결절은 다른 영어로 하게 되면 마멜론입니다. 마멜론. 근데 이게 굉장히 도드라지게 좀 심하게 볼록볼록한 학생들이 있어요. 이렇게 볼록볼록한 애들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볼록볼록해서 이렇게 엄마들이 걱정하는 게 이제 자녀들의 대문이가 이쁘지 않다라고 이렇게 가끔 찾아오는 경우가 있는데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금세 닳아서 없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안 닳아서 없어지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뭐 꼭 필요한 경우에 살짝 갈아서 없애줄 수 있죠. 만약에 이런 이제 절단 결절이 굉장히 도드라진 상태에서 이것이 닳지 않는다고 해서 별로 뭐 심미적인 문제 빼놓고는 문제가 생길 것은 없지만 안 닿는 경우에는 크게 뭐 이렇게 오픈 바이트라고 불리는 개교라고 불리는 단어인데 개교는 이제 한자가 되겠고요. 치아가 서로 안 닿는 경우가 있고요. 이거 외에도 이제 하악 전돌이라고 해서 맨디블라 프로그나티즘 아래턱이 너무 앞으로 많이 나와 있어 처음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정상적으로 다물었을 때 처음부터 아래 앞니가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턱이라는 게 앞으로는 나올 수 있지만 뒤로는 잘 안 들어갑니다. 뒤로는 잘 안 들어가도록 나중에 TMJ라고 해가지고 템포로 맨디블라 조인트의 구조를 배우시게 될 때 그때 배우시게 되는데 잘 안 들어가거든요. 보통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정상적인 범위 뭐 이거는 정상이라고 한다고 정상 비정상의 개념이 아니라 평균적인 범위로 했을 때 이렇게 덮여 있는 것들의 그 수치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뭐 오버젯 오버바이트 오버젯 오버바이트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 용어는 아직 안 배우셨겠지만 세지탈한 장면에서 보셨을 때 이 장면에서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하는 것을 오버젯라고 하죠. 오버젯이라고 하고 이렇게 수직으로 위아래로 벌어진 부분을 오버바이트라고 하게 되는데요. 오버바이트라고 하게 되는데 대개는 이제 뭐 2mm나 이 정도 이내여야 이제 그 일반적인 레인지 안에 들은 거고 이것들이 예를 들어서 오버바이트가 마이너스 뭐 3mm이다 이런 식인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경우가 오픈바이트죠. 즉 쉽게 얘기하면 윗니랑 아랫니가 정상적으로 다물었을 때 이때 다물었을 때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약간 어려운 표현인데 왜냐하면 그 개념이 어렵습니다. 나중에 어쨌든 건 다시 자세하게 배우실 때가 있을 테고 이 부분이 마이너스가 되면 오버바이트가 되고 그러면 앞에 있는 마멜론이 잘 닳기가 어렵겠죠. 그럼 이런 사람들은 뭘 못 끊어 먹느냐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없어도 다 혀로도 끊어서 먹고 혹은 측절치 쪽에서 닿는 부분에서 끊어서 먹는 거죠. 앞니로 끊을 수는 없겠지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다 거기서 어댑테이션 뭐 사람은 그 적응의 동물이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해결을 합니다. 해결을 하기 때문에 뭐 이제 해결을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고 책에 좋은 뭐 그 3차원 그림이 나와 있으니까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설면 결절 혹은 설면 치경 결절이라고 하는 싱글룸
조금 전에 견치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싱글룸이라는 단어의 철자를 잘 알고 계시고, 이 싱글룸은 견치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보통은 이제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견치는 좀 도드라지게 있습니다. 견치는 양쪽에 있는 미지오 디스탈 마지널 리치 사이에 약간 제법 도드라지게 나 있고, 중절치하고 축절치에서는 이게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때때로 어떤 사람의 경우 이게 조금 잘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 35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특별히 그림 없이 그냥 책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예, 부가결절에서 어디셔널 튜버클에 속하는 것 첫 번째 계제결절이라고 해서 테라스 튜버클이라고 나옵니다. 자, 테라스 튜버클은 보시면은 그 상악 제일 소구치의 교합면에서 볼 수 있는 결절이 되겠습니다. 예, 그림 잘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카라벨리스 결절, 예, 이것 많이 나오는 건데요. 이 카라벨리시 결절은 상악 제1대구치의 근심 설축 교두, 자, 어떤 치아에 어떤 교두에 있는 거라는 게 시험에 나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이상 결절 중에 하나이고 제5 교두라고도 부른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카라벨리시 튜버클이라고 하는 거는 상악 제1대구치의 특징 중에 하나이고, 이게 굉장히 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카라벨리시 결절이 지금 여기가 이제 순측이 아니라 설측에서 본 상악 제1대구치의 그 치관의 모양이라고 하면, 여기에 이런 식으로 하나가 더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이걸 교합면에서 다시 잠깐 그려본다고 생각을 하면, 버칼 쪽은 이상이 없는데 링구알 쪽이 이렇게 크게 되고, 여기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하나가 더 뚝 하고 튀어나와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들 교정 치료를 받으실 때 그 입안에 끼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치아에 붙이는 장치를 브라켓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보통은 이제 요즘은 다 본딩이라고 해서 붙이는 거지만, 붙이는 방향으로 바뀌었지만, 예전에 이거를 접착제가 약했을 때는 밴딩이라고 해서 밴드를 끼워 넣을 때가 있었어요. 밴드를 끼워 넣었을 때가 있었는데, 이런 캐라벨리시 결절이 너무 크게 되면 밴드의 모양이 찌그러지면서 모양이 아름답게 들어가지 않고 잘 안 맞고, 그 다음에 이 사이에 이제 시멘이라고 해서 접착제가 들어가는 건데, 이 접착제가 양이 너무 많아지면은 접착 실패도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때때로 이 부분을 살짝 갈아주고 넣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앞쪽에서 배우셨던 좀 어려운 얘기지만 치수 공간이 여기까지 들어오는 경우도 가끔씩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너무 많이 갈게 되면 이가 시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 밖에도 이런 식으로 움푹하게 파진되는 충치가 잘 생기는데, 이 캐라벨리시 결절 근처로 이렇게 라인을 따라서 충치가 생기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캐라벨리시 결절에 대해서 연구한 논문들은 꽤 있는데, 때때로 이 캐라벨리시 결절은 상당히 자주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외 3번에 있는 가성 구치 결절 파라몰라스 튜버클이라고 하는 것은 상악 제2대구치의 현면, 자, 이건 설측이 아닙니다. 현면에 나타나는 이상 결절이고, 그 외에 디스토몰라 튜버클이라고 하는 것은 상악 제3대구치의 원심면에 나타나는 이상 결절이 되겠습니다. 이런 이상 결절들은 뭐 시험에 출제하기가 좋겠죠, 보시면. 왜냐하면은 각각의 이상 결절들이 나타나는 곳이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위치를 물어본다거나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죠? 치관에 존재하는 오목한 부위, 함몰 부위, 디프레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는 고랑, 그루브 혹은 서커스라고 부릅니다. 그루브 하면 여러분들 음악 들을 때 나오는 그 그루브랑 철자가 똑같습니다. 예. 실개천, 개울 이런 뜻이죠, 그죠? 그래서 선 모양의 함몰 부위로 교두와 교두 사이 혹은 융선과 융선 사이에 존재하는 것인데요. 먼저 발육구 또는 1차구. 발육구라고 불리는 이유는 책에 나와 있다시피 발육 과정에서 발육엽이 합쳐지면서 사이에 형성되는 고랑으로서 구치에서는 교두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음식물 저작 시에 맞은편 턱의 교두, 자, 맞은편 턱의 교두라고 하는 거, 이걸 좀 더 적합한 용어로 부르면 대합치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맞은편 턱이니까 상악이면 하악, 하악이면 상악이 되겠죠. 거기에 있는 치아 중에서 해당 치아랑 서로 닿는, 식사할 때 이제 저작 운동을 할 때 서로 닿는 교두가 둘 다 뾰족하면은 마주쳐서 지나가기가 어렵겠죠, 그죠? 그래서 교두가 이 구를 통해서 빠져나갈 수 있는 일종의 길이 된다라는 그런 뜻인데, 나중에 교합학 시간에 자세하게 다루게 될 테니까 그때 가서 더 자세하게 공부하시는 걸로 하고요. 여기서는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이제 전치에서는 순면 또는 혹은 또 구치에서 현면에서 얕은 오목처럼 나타나서 발육 함몰 혹은 그 발육 함몰이라고 해서 디벨롭먼탈 디프레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림을 보고 설명을 잠깐 드리면, 먼저 전치에서 보면, 전치는 이제 대문니, 절치, 앞쪽에 상악 중절치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냥 이렇게 대충 보시면 실제 치아에서 잘 보이지 않고, 그리고 이것도 이제 사람마다 좀 정도가 틀려서 좀 굉장히 또렷한 사람이랑 별로 또렷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이게 너무 또렷한 경우에는 오히려 보기 싫어집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자세하게 보면 이렇게 상악 중절치의 경우에 이렇게 세 개의 로브, 발육엽이라고 합니다. 디벨롭먼탈, 하나는 각각은 이제 디벨롭멘탈 로브라고 하게 되는데, 로브는 엽이라는 단어로 되니까 발육엽이죠, 그죠? 이 디벨롭멘탈 로브가 세 개가 있습니다. 이 세 개가 합쳐져서 그 세 개가 서로 융합되어 있는 자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발생학 시간에 자세하게 치아의 발생에 관해서 다룰 때 자세하게 배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살짝 파져 있기 때문에 디벨롭먼탈 로브랑 로브가 합쳐져 있는 사이에 있는 것을 구라고도 부르고, 구라고 부르기에는 구는 제법 이렇게 좀 명확한 거기 때문에 구라고 부르기가 조금 민망했다고 할까요? 그래서 디벨롭멘탈 디프레션이라고 해서 발육 함몰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순면에서 보이기 때문에 앞쪽에다가 레이비알을 붙이면 되겠습니다. 레이비알 디벨롭먼탈 디프레션이 되겠고요. 실제로는 대구치에서도 현면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보시면 이렇게 오목한 부분이 생기는 부분이 있는데, 오목한 부분이 생기는 이건 역시 디벨롭먼탈 디프레션이라고 부를 수 있지만, 이거는 이제 보통 좀 더 확연하기 때문에 그루브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제 구치로 넘어가 보게 되면, 구치의 경우에는 발육엽이 합쳐지면서 그 각각의 발육엽이 커스프처럼 됩니다. 커스프처럼. 그래서 그 커스프를 이루고 있는 사이에 이제 경계가 되는 부위가 구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 편에 나와 있는 중간에 나와 있는 그림에 보시면 하악 제1대구치를 기준으로 보시면은 이제 협측으로 가는 현면구 쪽으로 간다든가, 혹은 설면구 쪽으로 간다든가, 혹은 근심구, 원심구, 중앙구, 이런 식으로 중앙구가 쭉 연결되는 이렇게 구가 되는데, 이 부분을 1차구, 발육구. 자, 이 서커스 혹은 이 그루브는 매우 이제 확연하기 때문에, 디벨롭멘탈이라는 단어, 디벨롭멘탈 그루브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 그루브 앞에 있는 디벨롭먼탈은 잘 쓰지 않고, 그루브 자체에서 그냥 버컬 그루브, 링구얼 그루브, 미지알 그루브, 디스탈 그루브, 센트럴 그루브 이런 식으로, 센트럴 그루브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이름으로는 프라이머리 그루브입니다. 프라이머리. 왜냐하면 다른 구에 비해서 굉장히 확연한 그루브가 되기 때문이죠. 네, 38페이지로 넘어가서 삼각구가 나옵니다. 삼각구. 삼각구의 경우에는 구치에서 나타나게 되고요. 와 발육구라고 하는데, 이 와 발육구라고 하는 이유는 삼각 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육구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는데, 삼각융선과 변형융선 사이라고 했으니까 어디가 되나요? 하악 구치로 봤을 때 삼각융선은 이런 식으로 대충 위치하는 이게 삼각융선이 되죠, 그죠? 그리고 변형융선은 여기가 됩니다. 변형융선은 여기가 되기 때문에 삼각구가 위치하고 있는 곳은 핑크색으로 표시를 할 텐데, 삼각구가 표시되어 있는 곳은 이곳에 이런 식으로 혹은 디스탈 쪽에도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조금 잘못 그렸는데요. 요거는 아예 지금 제가 그리는 부분은 아예 그루브고요. 아예 그 프라이머리 그루브고요.
네, 계속 실수하네요. 프라이머리 그루브이고, 프라이머리 그루브보다 더 디스탈 쪽에 있죠. 왜냐면 그 그루브, 프라이머리 그루브 자체가 삼각용선의 제일 아래쪽이니까 프라이머리 그루브 뒤쪽 편에 이렇게 있으면서 핑크색으로 위치해 있는 이 부분이 삼각 그루브 해서 트라이앵귤라 그루브가 됩니다. 삼각구라고 쓰죠. 구는 그 특징이 시작하는 곳이 소와에서 시작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 되는데, 그래서 근심 쪽에서는 삼각구에서 시작하는 것이 근심소화가 되겠고요. 원심 쪽에서 시작하는 곳에는 원심소화가 되겠습니다. 소화는 피트라고 부르고 뒤에 다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하게 될 텐데, 그래서 근심소화라고 하면 미지알 피트가 되고 원심소화라고 하면 디스탈 피트가 됩니다. 소구치에서도 당연히 나타납니다. 소구치에서도 당연히 나타나는데 삼각 제1소구치를 그린 이 그림에서 보았을 때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삼각용선 두 개가 마주한 횡주용선이 되겠고, 양쪽 옆에 제가 X자로 표시한 이 부분이 지금 변형용선이 되겠죠. 그죠? 이 변형용선하고 삼각용선 사이에 있는 그루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삼각용선을 핑크색으로 그려보면 네, 이 부분이 삼각용선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삼각용선이 되는 거고, 역시 이 치아에서도 미지알 피트랑 디스탈 피트가 시작된다라는 것이 그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나와 있는 부가구는 어디셔널 그루브, 액세서리 그루브, 서플리멘탈 그루브 혹은 세컨더리 그루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데, 이런 부가구의 경우에는 메이저한 그루브에서부터 나와서 이렇게 작게 이렇게 주름이 생겨 있는 것인데, 이건 사람마다 굉장히 변이가 심하고 발생할 때 생기는 약간씩의 변형에 의해서 생긴다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그루브들을 굉장히 잘 만들어 주시면 보다 치아같이 되는, 여러분들 실습 시간에 이 그루브들 좀 더 잘 만드시면 보다 그 사람의 치아랑 유사하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냥 참고로 하시면 되고, 이런 세컨더리 그루브들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없어요. 당연히 이름을 붙이기가 힘들겠죠. 그죠?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나타나니까. 네. 그 다음, 39페이지로 넘어가서 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와를 보시면 원형 또는 타원형의 함료 보이고, 와는 파사입니다. 파사. 네. 한번 써볼게요. 와 해서. 네. 파란색이 돼서 좀 잘 안 보이는데, 포사가 됩니다. 포사가 되고, 포사는 원형 또는 타원형의 함료부 들어가 있는 곳으로서 전치에는 설면에 있고, 그리고 설면에서 그 변형융선의 사이에 설면화 해서 링구얼 버사가 있고, 구치에는 교환면에 중심화, 근심에는 근심화, 혹은 근심 삼각화, 원심에는 원심화 혹은 원심 삼각화가 있다. 자, 글자를 잘 읽어보면서 의미를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전치의 앞쪽을 그린 그림이잖아요. 전치의 앞쪽, 즉 순면을 그린 건데, 전치의 설면을 여기다 조그맣게 한번 다시 그려보면 어떻게 생겼나요? 동일하게 이렇게 생겼고, 네, 양쪽에 변형융선, 마지날 리치가 있죠. 그래서 그 가운데에 있는 요 사이를 그 사이를 링구얼 파사라고 부르는 거죠. 링구얼 파사 해서 설면화가 되겠고, 중절치라든가 측절치 같은 게 이 설면화가 있긴 한데, 이거 자체가 아주 깊지는 않죠. 이 마지날 리치가 이제 이걸 위에서 이제 지금 제가 그리는 화살표 방향으로 보았을 때, 치아가 보았을 때 이 뒤에 있는 마지날 리치가 이렇게 많이 튀어나와 있는 치아가 있고요. 혹은 이 마지날 리치가 별로 안 나와 있는 치아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살짝만 보이는 치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투스 머티리얼이 조금 많은 부분이고, 신경이라고 얘기하는 거, 이제 펄프가 여기까지 들어와 있지 않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교정 치료 끝나고 나서 교합 조정을 할 때 발생되는 이제 그 아래 위가 너무 많이 닿을 때, 그 상악 전치하고 하악 전치가 서로 너무 많이 닿겠다라고 하면 살짝 갈아주기도 하는데, 좌우지간 이게
양쪽에 있는 마지널 리지, 제가 그리는 이 동그란 부위가 확연하게 있는 경우에는 링구얼 포사가 좀 잘 보인다고 볼 수 있겠고, 이게 없는 경우에는 링구얼 포사가 아주 이제 은은하게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앞쪽에 나와 있는 걸 한번 다시 복습해 보면, 지금 제가 이렇게 에스테리스크 표시를 하는 곳이 싱글룸이라고 하는 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약간 원래대로 돌아가서, 그러면 대구치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대구치에서는 아까 이제 근심 소화하고 원심 소화가 있는 그림을 그렸었는데요. 여기 소화가 있는 부분에 전반적으로 넓은 이렇게 움푹 파져 있는, 예를 들어서 뭐 물을 위에다가 이렇게 뿌린다고 살짝 고여 있을 만한 그런 곳이라고나 할까요? 움푹 들어간 이 부분을 이제 와라고 부르는 거죠. 이 부분을 뭐라고 부른다? 이게 미지알 쪽이라고 했을 때, 미지알 쪽이라고 하면은 이 부분을 미지알 파사라고 부르는 거죠. 미지알 파사, 근심와라고 부르는데, 자, 이걸 근심와라고 하는 단어는 근심 삼각와랑 같은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트라이앵귤라 그루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심 삼각와랑 근심와는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미지알 트라이앵귤라 포사라고 부르고, 그다음 여기도 뒤쪽에 이제 원심 쪽에도 동일하게 원심 삼각와가 있고요. 그다음 정중간에 보면은 중심화가 있는 거죠. 중심화면은 센트럴 파사가 되겠습니다. 소구치의 경우에는 중심화는 없고요. 소구치의 경우에는 여기 있는 것처럼 근심화하고 원심화 두 개만 있다라고